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식 중에 하나인 HLB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이 종목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매일마다 시황 글을 커뮤니티 글에다 올리는데 거기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HLB 종목이 약세로 가면 시장이 약세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지난 영상에서도 시장을 주도했던 강세주가 약세 전환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또 같이 밀려버릴 수가 있다. 그렇게 말씀드렸죠. HLB가 저는 여기까지 빠질 줄 일단 예상은 못했어요. 왜냐하면 자, 지금 문제가 금리죠. 금리 이야기를 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할 줄 몰랐거든요. 근데 또다시 뭐 파월이 비둘기네 매네 지금 막 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일단은 돈들이 빠진 것 같아요. 바이오 종목이 오르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된다? 금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실적을 내야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. 그럼 투자를 받아야 되고 뭐 돈을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금리가 높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.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. 그래서 이제는 뭐 이유 불문하고 금리가 올라간다? 또는 동결이다? 그러면 바이오 포함해서 IT 종목들 약세. 근데 금리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? 그럼 또 풀어지는 거예요. 바이오 종목 상승. 그렇게 반비례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HLB가 이 정도까지 밀릴 건 아니라고 전 봤는데 이제 대외적인 악재라고 봐야겠죠. 주식에선 악재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악재 때문에 이 정도 더 밀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. 고점에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33%, 이 정도 밀렸네요.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. 최근에 같이 올랐던 알테오젠 역시도 약세로 전환했고, 그리고 삼청당 제약도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. 다들 절대로 약한 종목이 아니죠. 삼청당 제약 역시도 오를 때 거래대금이 1조가 넘게 터지는 주식이고,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1조가 넘게 터지는 엄청난 강세주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런 주식들이 금리 이야기 때문에 약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세 종목 모두가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간단한 이유인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. 제가 항상 고점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좀 감수해야 되죠. 이 회사가 어떤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큽니다. 하지만 만약에 신약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? 주가는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일반 주식과 다른 점이죠. 그러니까 삼청단 제약이 이름을 잘 지었어요. 제약 바이오주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름을 참 적절하게 잘 지은 거죠. 지금 완전히 지옥으로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.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. HLB가 많이 오른 건 맞아요. 그런데 제약 바이오주를 과거에 좀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. 기본적으로 호재를 받아서 이 정도 거래대금을 터지고 오르게 되면 10배 정도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박스권 위치를 한 요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높게 잡아도 4만 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뭐 주구장창 이렇게 오르다라기보다는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누르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게 또 주식이잖아요.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제가 시장과 연관돼서도 HLB를 이야기하는데 이 종목의 매물대를 한번 그려보면서 어디를 이탈하면 좀 위험하고 어디를 다시 올라가면 좋은 그림으로 갈지를 이야기해 볼게요. 제가 차트를 분석할 때 항상 거래량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여기 거래량 많이 터졌죠. 여기도 많이 터졌죠. 아래서부터 뭔가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상반부에서 보통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렇다면 아래 꼬리까지 잡고 이 위에 몸통까지 잡는다고 하면 HLB는 1차적으로는 지금이 매물대 안에 들어온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앞에서 선제적으로 샀던 사람들이 엄청난 뭐 손실이거나 그쪽으로 전환된 건 아니라는 거죠.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격을 잡아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끝입니까? 그게 또 아니에요. 그 다음 거래가 많이 터진 곳이 여기거든요. 여기를 또다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. 그렇다면 여기 아래서부터 이 위에까지를 또 잡아볼 수 있다면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좀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지금은 매물대 범위 아니라서 반등을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위로, 그러니까 11만 원 위로 가려면 다시 한번 소화하는 그림이 나와야 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시간차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좀 그림을 그리자면 시장이 너무 좋아서 바로 올려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돈의 규모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과정이라는 걸 차트는 만든다고 했죠.
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린 물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일반적입니다. 이게 보통에 나오는 그림이에요. 그렇다면 기간이 또 소요가 되겠죠. 여기까지가 뭐 한 달 정도,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번 달 안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겠어요?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역할을 해야겠죠. 그래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은 이번 달 말을 지나서 한 5월 정도가 돼야 차트가 만들어지고 오를 수가 있겠죠.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현재 시장이 대외적으로 금리 이야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. 금리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항상 시장이 변동성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잠잠해지고 잊혀질만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보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좀 잊혀지게 되죠. 파월도 좀 가만히 있고 그러다 또 며칠 지나면 파월이 또 이야기하고 그거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당장은 이 금리의 영향권 안에 시장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거예요? 대외적인 그 악재와 더불어서 이 매물대 분석과 더불어서 차트가 완성되는 걸 예상해 보자는 거죠. 이게 의미가 있냐? 뭐 차트가 예상대로 꼭 가냐? 그건 아니죠, 물론. 지금 추가적인 악재가 또 발생하면 또 추가적으로 밀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HLB 세력은 위로 가려면 여기 있는 매물을 한번 먹어줘야 돼요. 그래서 필연적으로 11만 원 정도를 소화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좀 지켜보자라고 했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달 말까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. 현금 계획을.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제가 정말 크게 올랐다가 반등도 안 준 최악의 주식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바로 한국 BNC입니다. 여러분 뭐 주식을 좀 경력이 되시면 다 들어본 주식의 이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. 자, 이 종목도 별명이 있죠. 한국 뭐죠? 예,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. 황천기계랑 거의 뭐 동급 수준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얘가 더 심했죠.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단 며칠 만에 열흘도 안 돼서 60% 이상 빠져버렸어요. 정말 끔찍한 종목이었죠. 반등도 이 정도로 하락하면 상한가 한번 나오거든요. 세게 반등이 한번. 그것도 안 나오고 그냥 그 뒤로 반등이 없이 끝나버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. 시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이 한창 좋았다가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거예요. 상승하는 폭을 한번 볼게요. 자, 보시면 어때요? 종목이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한 7,000원대, 8,000원, 높게 잡아도 8,000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. 7,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거의 67,000원, 10배 가까이를 갔어요. 3개월 만에. 이거 말 다 했죠. 엄청난 상승을 줬던 주식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야, 너무 위험하다,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고점에서 거래 터지면서 꼬리 길게 다는 이 신호까지 나왔고요.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HLB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력들이 바이오 종목을 올리면 어느 정도로 올려서 개미들을 물리게 만드는지 아시겠죠.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.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만 올라도 야, 세력이 다 해먹었다, 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종목의 규모와 또 재료에 따라 달라요.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받쳐주는 주식들은 돈들이 더 잘 붙어요. 그러니까 소형주들, 별로 인지도가 없는 주식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잘 안 붙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. 안 믿어요, 그거를. 그래서 세력들이 크게 해먹고 크게 올릴 수 있는 주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HLB 같은 주식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해요. 또 HLB 혼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생명과학도 있고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의 결론은 HLB 종목을 계속적으로 저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 앞으로요 움직일 그런 시나리오도 참고하셔서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공부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.